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국회 파행 그리고 여야의 대치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감 복귀를 밝혔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총의 결과는 국감 복귀 거부였습니다. 물론 좋게 보면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이정현 대표와 뜻을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일종의 연대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일 이것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손발이 잘 맞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당의 투톱이 그야말로 이심전심이어야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된 결과라면 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국회는 이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사과 표명 거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갈등과 싸움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법원이 이 농민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8시경에 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부검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검을 하되 이 부검 장소나 그 참관인, 촬영 등 그 절차를 그 유족과 잘 협의하라고 이제 그 당부를 했습니다. 법원은 그 유족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 국과수가 아니라 그 서울대 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그 희망할 경우에 그 유족 한두 명, 그리고 그 유족 추천 의사 한두 명, 변호사 한 명의 그 참관을 좀 허용하고 이 부검 절차와 그 영상 촬영도 좀 가능하도록 이제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유족들의 입장은 이제 부검에 응하지 않겠다.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아버지를 지키겠다. 이제 이런 완강한 입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서 경찰의 이제 그 부검 실시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한쪽은 이제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는데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요청은 기각이 됐어요. 예? 네, 이제 사실은 그 검찰의 면이 좀 아주 좀 우습게 됐는데요. 뭐 물론 이제 그 구속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소 혐의에 대한 이제 그 입증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서울중앙지법 그 조희연 그 영장 전담 그 부장판사. 이 현재까지의 그 수사 진행 내용과 그 경과 또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그 법리상의 그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이 검찰은 이제 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서 그 롯데그룹 일가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지만 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사실상 좀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 검찰은 이제 그 당초 이 신정민 해당을 그 횡령 및 그 배임 혐의로 그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지만 사실 그 수사의 그 초점이었던 이 비자금 조성 혐의
이 구속 사유로 적시하지 못하기도 했었죠. 그것은 고 이인원 부회장의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정치권 어제 또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국감 복귀해라. 예?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의총에선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얘기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니면은 이게 손발이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사실 참 어제 좀 이정현 대표가 이제 그렇게 나올 줄은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했었죠. 사전 조율을 했어야죠, 그러면. 네. 그런데 또 이제 그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만약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부터 이제 국감에 복귀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정현 대표의 그 단식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제 이런 점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 의총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예. 이정현 그 새누리당 대표 어제 그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그 정세균 국회의장 이제 그 사퇴 촉구 교탄 결의대회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내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의원들은 국감에 복귀를 하되 자신은 그 정세균 의장이 그 사퇴할 때까지 그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그러나 이 새누리당 의원들 어제 한 밤 7시까지 계속된 그 의총에서 이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그 국감 복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 당 지도부도 이정현 대표의 그 단식에 이제 동조하는 이 단식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릴레이 그 단식 방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또 오늘 이제 그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이제 그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 때 한 얘기하고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제 다시 또 문제 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새누리당의 그 민경욱 원내대변인 어제 이제 그 국감 참석 거부 입장을 이제 전하면서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그 당 대표가 단식하는 마당에 이 사지에 두고 그 당원들만 국감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이제 이 국감장에 돌아가 달라는 이 대표의 그 요청을 이 국민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국감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더민주의 그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 정세균 그 국회의장이 어제 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그 의원들의 그 국감 복귀 거부 사유로 들기도 했는데요. 이 정세균 의장 어제 그 서울 외신기자클럽 그 간담회에서 그 야당 측의 그 유감 표명 제안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 그 직무 수행에서 그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좀 선을 그었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당 분위기가 이런데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김영우 국방위원장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할지가 좀 주목이 되네요. 네, 그렇죠. 오늘 좀 어떻게 할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누리당의 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어제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정현 대표의 그 단식을 두고 그 당 대표든 누구든 그 단식을 하면은 옆에서 좀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정기국회와 그 국정감사 등 이 국회의 그 일정은 지켜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국감 복귀 의사를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안을 겪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그 지도부 입장은 사실 그 더욱더 좀 완강한 입장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오늘 국감에 참석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 사태 지금 나흘째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 대표가 지금 국감 복귀해라 그러는데 이제 당내 의총에서는 이게 복귀 거부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우선 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렇게 공안 정국이 조성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부 지금 의원님들이 그 국감은 해야 된다. 그게 소영웅주의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뭐 당연한 그 양식이라고 봐요. 예. 그런 분들이 없다면 그게 뭐 공당일 수가 있습니까? 예. 사당이지. 그런데 어제 이정현 대표가 물론 뭐 돌발적인 그 제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총에서 다시 그 강경한 대응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새누리당 내 일부 대통령의 친위 부대가 지금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는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근데 말이에요. 그 원인,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오기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나 행동. 우선 이제 정세균 의장이 불법이다. 또는 뭐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저는 그 가당치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네, 국회법 77조에도 보면 최종 결정은 의장이 한다고 돼 있고 예. 또 그동안에 세 차례의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헌재도 명확하게 그렇게 예.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야3당이 해임한 절차를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국무위원까지 다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방해를 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저 국회의장이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법과 관례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저러는 것은 그동안 여당 편향적 국회 운영에 익숙해서 이 중립적인 국회 운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아직까지도 여소야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국회는 정치하는 곳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뭐 무인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북핵, 지진, 양극화 이런 국가적 중대사안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그 시선이 지금 얼마나 절실합니까? 예. 그런데 국회가 알겠습니다. 가동 중단돼 있으니까 참 면목도 없고 조바심도 나고 예. 새누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아까 그 대통령, 그러니까 친박 강경파가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죠? 네. 그러면은 친박 강경파는 대통령을 위해서 왜 이렇게 강경하게 한다? 그 말이 맞다라고 가정한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정현 대표가 대표 취임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말했어요. 예.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대통령을 대통령만 섬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좀 분명히 새누리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국회를 습관적으로 무시해온 대통령이 자초한 불행이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한 분이 10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다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타협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국회가 한 10명 정도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한두 명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그 해임 결의한 것을 거부한 것도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이런 독선적인 그런 통치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싸워야 될 판인데 그런데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 국감에 집중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저러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적반하장이에요. 예.
자, 그리고 심상정 대표께서 새누리당이 너 잘 걸렸다는 듯 판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 단식이나 보이콧. 예. 심 대표님 죄송한데 네. 예 지금 다시 됐습니다. 네네. 예, 단식이나 보이콧 이런 거는 힘없는 쪽에서 절실한 처지에 있을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여러 정책 수단을 가동할 예. 수 있는 여당에서는 설득하고 또 양보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김재수 장관 해임 문제 때문만인가 새누리당이 저러는 것이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그럼 다른 문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병우, 최순실 등 권력 중심부의 비리 부패가 지금 만연돼 있고 또 뭐 북핵, 지진, 민생 총체적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국감 파업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지금 예. 의구심을 갖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의혹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파업 벌이는 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하철 철도 그죠? 네. 금융노조 이런 쪽인데 이쪽은 지금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국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2개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한쪽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또 특별법, 노동특별법으로 보장된 파업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병원 같은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해서 네. 이게 인정을 안 하고 또 불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다 그 책임 묻고 구속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지금 국정감사라는 거는 필수 중에 필수 사업인데 이런 일을 지금 회피하면서 방기하면서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좀 저는 제대로 새겨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노동계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이것은 실패가 검증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공기업 혁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낙하산 인사에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인데 이것을 바로잡는 일을 선행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우선 하면서 노동계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양보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알겠습니다. 몰아붙이는 형국으로 되니까 파업을 오히려 독려하고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니 국회도 파업하면 월급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많이 주장한 그런 주장인데 스스로에게도 좀 잘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기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은 사과할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 지금 강경한 입장인데 이거 끝이 어떻게 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 첫째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국정감사에 새누리당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표적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국회의장을 표적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 야당을 상대로 해서 타협에 나서려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타협하냐. 여러 지금 쟁점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이 쟁점 현안을 놓고 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예, 7시 37분 05초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교통량 꾸준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량 정체가 되고요.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천호대교에서 잠실철교, 다시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쭉 정체가 되고,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도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는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가 외곽 쪽으로 양평교에서 목동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 밖에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옆에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감 복귀하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당내에서는 아직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거셌고 결국은 국감 보이콧은 계속된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장우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예, 이 당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총에서 이제 거부를 했어요. 이게 연대 의식의 발로라고 봐야 되나요? 이정현 대표예요? 아니면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투톱 간의 손발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저는 거부라고 표현한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대다수의 동료 의원들은 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들어가서 혼자 저렇게 투쟁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도 더 정세균 의원이 반성하는 기미가 있든가 또 정말 국민들이나 새누리당에 사과하는 모습 없고 그런 뻔뻔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건 시기에 적절치 않다. 도리어 또 고강도의 일치단결해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예. 또 일부 의견은 당을 대표하는 대표가 어쨌든 국감에 복귀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을 했는데 예.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어쨌든 당대표에 저렇게 외롭게 혼자 단식 투쟁하게 할 수는 없다.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감에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언제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정세균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장으로서의 어떤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했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국회법 77조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정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리인 역할, 도리적 대장 역할을 한 상황이 왔는데 이는 의장의 권위를 확실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직에 사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퇴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 및 새누리당에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사과 기미가 없고요. 반성의 기미 자체가 없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사과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사과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장이고요. 의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육선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분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의장이 되고 나서의 어떤 행동을 보고 너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 또 의장을 당초에 해서는 안 될 분이 의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정의화 의장이나 강창희 의장 같은 분들은 도리어 이 친정이 여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 때는 예. 전혀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야당 의견은 3번 듣고 여당 의견은 한 번 들으라. 강창희 의장 같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의 돌격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정세균 의장이 왜 그렇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분이 대권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정부하고 이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기본 목적. 또 하나는 본인이 대권 야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본인 생각이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권을 흔들려는 왜 국회의장이 정권을 흔들려고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친노의 핵심이고요. 또 이분이 이 정권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해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해임 요건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 해임 요건을 하려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농해수 위원장이 아니라 저 김재수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재수 장관, 김재수 장관. 예. 그리고 또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런데 임명된 지 보름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해임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이 주장했던 해임 건의의 요건 전혀 갖추지 않고요. 의혹 제기한 것도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치 공세입니다. 그리고 장관 해임 건의안을 세월호 특위 연장 또 어버이연합 청문회 이거하고 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의장이 맨입으로 되냐. 대한민국 의장이 맨입으로 되냐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뭐 1,000원을 달라는 겁니까? 돈 1,000원이라도 줘야 의장 사퇴한다는 뭐 아니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장을 대한민국 의장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정세균 의원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요. 이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정현 대표는 끝까지 가겠다고 단식하고 있죠. 정세균 의장은 절대로 사퇴는 고사하고 사과도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이 어떻게 나요, 그러면? 절제 해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사과. 예. 그리고 정세균 의원의 의원직 사퇴. 본인 스스로 의장을 할 자격이 없고 또 중립성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장직에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지금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아까 의장직 사퇴와 의원직 사퇴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의원직 사퇴까지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장직 사퇴.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네?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형사 고발할 생각이고요.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어제는 국회 윤리에 대한민국 최초의 의장으로서 윤리에 해부되는 사람이 됐고요. 사퇴 축구 결의안, 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물리적 동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새누리당이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같이 좀 이런 부분이 국감에서 자꾸 거론되는 거 이런 걸 아예 피하기 위해서 지금 거부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야당이 이 정치 공세에서 이 정권과 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생각이 오로지 내년 대권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태정치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번에 책임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아주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서 3당의 위치를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 모든 사람이 볼 때 과거 그분의 정치 이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약 청문회에 세운다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해임 요건도 안 되는 요건을 주동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입니다. 뭐 박지원 대표가 주동을 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주동자죠. 주동을 안 했을 뿐이겠죠. 그리고 조금 아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걸 문제 삼는다는 뭐 근거는 갖고 계십니까? 아니, 이 정부에서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제대로 사실인 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미르재단 이 문제도 지금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의혹만 있고. 그래서 늘 의혹 제기하고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꼭 청와대하고 연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고 전국을 혼란시키고 이게 바로 야당의 전략 아니겠어요? 예. 전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근거도 없다. 그죠? 근데 의혹이 있으면 그게 사실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던데.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명확한 지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예. 정세균 의장이 지금 이제 어쨌든 끝까지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끝까지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통령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회 문제를 왜 대통령이 정리를 해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지금은 모든 걸 왜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려고 하고 떠밉니까? 이게 야당의 행태입니다. 국회에서 정세균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저지른 지금 국회 파행 문제를 왜 대통령한테 해결하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단식 릴레이 당시 동참하십니까? 우리 이장우 최고위원께서는? 저는 우리 공동의 일원으로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저도 당연히 하지만요. 저는 애당초부터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도리어 건강한 모습으로 도리어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단식도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단식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가서 말릴 생각입니다. 중단하고 건강하게 앞장서 싸워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